자, x에 대한 방정식의 해가 이 방정식 해의 3배일 때 상수의 값을 구하라는데 어쨌든 두 방정식의 해를 구해야 되는데 위에 거는 해라는 거 보통 x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x가 문자입니다. 그럼 a는? x가 문자로 취급되면 a는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뭔지 잘 모르는 숫자로 숨겨져 있을 뿐이지 쟤는 숫자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쨌든 x값을 구해라는 얘기인데 얘는 x도 모르는데 a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지금 당장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밑에 거부터 좀 복잡해 보이지만 아래 거부터 먼저 풉니다. 뭐 해야 되죠? 분수도 보이고 소수도 보이네요. 그럼 분모의 최종 배수와 그 다음에 10의 거듭제곱을 곱해야 되는데 이 15의 최종 배수는 10이니까 이 식 전체에 10을 한번 곱해봅시다. 10을 몇 번 분배해야 되죠? 4번, 그렇죠. 여기 한 번, 이쪽에 한 번, 이쪽에 한 번, 이쪽에 한 번. 이거 화살표 표시하는 게 좋습니다. 가끔 이게 놓치는 때가 있거든요. 특히 얘 같은 경우. 얘는 딱 봐도 문제, 분모 문제, 얘는 소수 문제, 얘도 분모 문제라 문제가 되는 거는 잘 분배하는데 얘는 문제가 없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안 곱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동안 연습될 때까지는 이렇게 화살표로 날려주는 거 연습을. 그럼 이게 10을 이렇게 분배하게 되면 약분되고 5가 남죠. 5 곱하기 1 곱하기 x니까 5x가 남겠네요. 얘도 10 곱해야 돼요. 마이너스 20. 얘 10 곱하면 3x. 이렇게 분배하면 약분되고 2가 남아서 28. 16인데 앞에 음수 붙었죠? 마이너스 16. 자, 이제 이항을 합니다. x를 좌변으로, 그 다음에 x가 없는 숫자는 우변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 5x 넘어가면서 부호 반대, 마이너스 3x는 오른쪽에 마이너스 16이 있었고 이항을 하게 되면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거니까 마이너스 20이 넘어가서 플러스 20. 동량 5x 빼기 3x는 5 빼기 3에 x 붙이면 되죠? 2x. 이거 계산하면 4가 남아요. 계산 잘 하셔야 됩니다.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가운데 덧셈하게 되면 큰 쪽에 있는 부호를 따라 쓰고 숫자끼리 뺄셈한다. 양변을 2로 나눠야 되겠죠? 약분하면 x, 여기 약분하면 2가 됐네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문제를 다시 읽어봅시다. 뭐라고 써져 있었는데 위에 있는 방정식의 해가 얘가 주인공이에요. 위에 있는 방정식의 해가 그 x값이 뭐 있다는 얘기죠. 그 해가 아래에 있는 방정식의 해, 이 값의 몇 배? 3배랍니다. 그럼 이 값은 2의 3배니까 결론은 6이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럼 위에 있는 방정식 해가 6이니까 방정식의 목적은 해를 구하는데 해가 나와 있네요? 그럼 고민할 게 없어요. 일단 집어넣어야 됩니다. 누구 자리에? x 자리에 당연히. 누굴? 6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2 곱하기 x 자리에 6 집어넣고 마이너스 5는 3a 플러스 1이 되고 자, 이 값 구하는 거죠. 일단 계산부터 해봅시다. 얘는 2, 6, 12에서 5 빼면 7이 남고 3a 플러스 1. 보통 이제 좀 전에는 x에 대한 방정식이 이제는 마치 이제 a에 대한 방정식 풀듯이 푸는 건데 물론 문자 이렇게 왼쪽으로 보내고 숫자를 오른쪽으로 보낸 다음에 이렇게 풀어도 되죠. 마이너스 3a는 1 플러스 1 넘어가면 마이너스 7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3a는 1 빼기 7 마이너스 6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약분되고 a는 2 뭐 이렇게 문제에서 원하는 a 값은 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잠깐 보세요. 사실 얘를 문자는 물론 왼쪽으로 보내고 숫자 오른쪽으로 보내는 게 우리가 배운 대로 문자는 왼쪽, 숫자는 오른쪽에 맞는데 이건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죠. 어차피 네모는 세모랑 같다는 말과 세모는 네모랑 같다는 말은 사실은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드모를 기준으로 좌우의 위치가 바뀌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런 건 굳이 3회를 넘기면 음수 붙고 굳이 7을 넘기면 또 음수 붙고 양쪽에 음수 붙고 서로 넘기고 좀 불편하잖아요. 근데 잘 보니 A 값만 구하고 싶은데 A 앞에 있는 게 A가 문자가 하나밖에 없는데 A 앞에 있는 개수가 양수네요. 그럼 굳이 얘를 넘기지 말고 야 미안한데 그냥 네가 넘어가면 제일 편하겠다 그래서 얘를 넘기는 겁니다. 그럼 원래 있던 7은 놔두고 넘어간 플러스 1이 부호반대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되겠죠. 이가 이제 넘어가면 3A만 남을 테니까요. 그럼 6은
3a. 양변을 이렇게 3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3, 3 약분되고 a는 3, 2. 음수를 막 잔뜩 끌고 다니면서 계산하는 것보다는 그냥 양수로 처리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게 약간 요령입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밑줄 친 항을 이항한 것으로 옳은 거. 그러니까 밑줄 친 거를 항을 옮기기만 하면 된다 뜻이에요. 뭐 계산하라 이게 아니고 그냥 항만 옮기세요. 그럼 여기 밑줄 쳐져 있죠? 이게 넘어가면 이 자리에서 없어지고 부호가 반대로 플러스 3이 붙겠네요. 틀렸죠? 예. 등호의 오른쪽에는 우변에 있는 항을 밑줄 쳤다는 얘기는 좌변으로 이항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마이너스 x가 없어지고 그 나머지는 그냥 쓰되 얘만 좌변 이항할 때 마이너스 x의 부호 반대인 플러스 x가 붙겠죠. 마이너스 x는 부호가 안 맞아요. 여기 우변에 오른쪽에 플러스 x 밑줄 쳐놨죠? 좌변으로 이항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건들지 않으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쓰시는데 얘만 넘어가면서 이 자리에서 없어지고 마이너스 x가 붙겠죠. 얘도 안 맞네요. 플러스 x니까. 이번엔 얘 밑줄 쳤네요. 플러스 2를 우변으로 이항하면서 이 자리에서 없어지고 플러스 2의 부호 반대인 마이너스 2가 붙는다. 얘가 맞네요. 그렇죠? 5x는 7 빼기 2. 이게 맞는 답이에요. 4번이 정답이고 5번은 두 개를 밑줄 쳐놨죠? 플러스 1은 우변으로 이항하라는 뜻이고 마이너스 3x는 좌변으로 이항하라는 뜻이니까 원래 있던 2x는 플러스 6. 근데 맨 앞에 있는 플러스는 굳이 안 써도 되죠? 뭐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얘는 놔두고 얘네를 이항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3x가 이렇게 좌변 이항하게 되면 플러스 3x로 바뀔 테고 여기 있는 플러스 1 이렇게 우변 이항하게 되면 플러스 1의 부호 반대인 마이너스 1이 될 거죠. 얘는 맞는데 얘가 틀렸네요. 이게 지금 부호가 안 맞죠. 얘는 플러스 1인데 얘는 마이너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 답이 맞기 때문에 이게 틀린 답이 된다. 자, 유리수 AB에 대하여 A별 B가 A별 B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데 이게 나 이런 거 배운 적이 없는데? 네, 나도 배운 적이 없어요. 정말요? 수학생들 이런 걸 몰라요? 근데 그냥 이 문제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계산법을 만든 거지 수학적으로 저런 계산이 배우지 않습니다. 그럼 이 문제 하는 동안만 별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계산하래요. 이렇게가 뭐죠? 앞수에 3을 곱하고 b를 빼라는 얘기는 뒷수를 빼라. 이런 규칙을 쓰라는 겁니다. 앞수에 3을 곱한 다음에 뒷수를 빼라. 예를 들어 봅시다. 5 별 4 앞수에 3을 곱하고 뒷수를 똑같이 빼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럼 3, 5, 15에 4 뺐으니까 이 정답은 11이 될 거란 거죠. 이해하셨죠? 규칙만 잘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별을 기준으로 근데 가로가 있는데요? 그럼 얘가 앞수가 되는 거예요. 얘가 앞이 되고 얘가 뒤가 되는 겁니다. 규칙대로 하시면 돼요. 앞에 x 플러스 2에 3배 3배? 뭐가 빠진 것 같죠? 네, 앞수 전체 3배니까 가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빼기 뒷수 뭐가 빠진 것 같죠? 이렇게 쓰면 5만 뺄 셈이 되는 거고 그래서 괄호가 필요해요. 이렇게 뒷수 전체를 뺀다라는 개념에 전체를 곱한다, 전체를 뺀다 할 때는 꼭 괄호가 필요합니다. 그 값이 5x-2랑 같답니다. 자, 얘를 만족하는 x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 등식을 참으로 만드는 x값, 해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이제부터 그냥 방정식을 풀면 되겠네요. 가로가 있으면 가로를 풀어줍시다. 이렇게 분배 법칙이 필요하죠. 3 곱하기 x, 3x, 3 곱하기 플러스 2, 부호는 플러스 3이 6. 여기 마이너스 1 곱하기 생략되어 있죠. 마이너스 5 곱하기 분배하게 되면 안에 있는 항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 나오죠. 마이너스 5 플러스 x. 우변은 5x-2. 자, 잠깐만 이 좌변을 좀 정리하고 합시다. 약간 너무 너저분하기 때문에 동량 처리 3x 더하기 x 4x 다음에 플러스 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를 말하죠. 1인데 그냥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여기 부가 없잖아요. 플러스 1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우변은 그대로 아직 계산 안 했으니까 5x-2. 이제 이항을 합시다. 문자가 있는 항을 왼쪽으로 넘기고 숫자는 오른쪽으로 넘긴다. 물론 이거 약간 요령껏 반대로 되긴 하는데 일단 지금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이 너무 또 헷갈려 할 수도 있으니까 4x 있었고 등호 있었고 여기 오른쪽에 마이너스 2가 있었어요.
원래 살던 애는 그냥 그대로, 그냥 그 모양 그대로 쓰는 겁니다. 부호 그대로. 넘어간 안에 5x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요. 동량 4 빼기 5, 마이너스 1x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의 덧셈이죠. 이 가운데 덧셈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3이에요. 양변을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얘랑 얘랑은 지워지고 그래서 x가 남죠. 같은 부호로 나누게 되면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 1분의 3. 네, 이게 정답입니다. 자, 두 1차 방정식의 해가 x는 b로 같을 때 a 플러스 b 값을 구하시오. 결국은 말하고 싶은 게 두 방정식의 해가 서로 같다는 뜻입니다. 근데 앞쪽은 보시면 x 말고 또 다른 문자 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방정식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방정식을 해결하려면 등호에 문자의 종류가 하나만 있어야 돼요. x만 있든지 a만 있든지 뭐 y만 있든지 한 문자만 있어야 되지. x도 있고 a도 있고 그러면 이거 못 풉니다. 근데 얘는 풀 수 있네요. 그죠? 잠깐의 이항을 거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얘는 이항을 해야 되고 얘는 이 자리 있고 얘도 이 자리 있고 얘를 이렇게 이항을 해야 되겠네요. 그 모양을 씁시다. 그럼 1은 넘어갔으니까 없어졌을 테고 마이너스 8x는 부호를 가지고 있으니까 써야 될 거고요. 넘어가는 마이너스 4x가 넘어가면 플러스 4x가 되고 우변에 5가 있었죠? 제가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8x 플러스 4x 동량 처리 마이너스 8 플러스 4 음수 쪽에 부호 크니까 음수 따라 쓰고 숫자끼리 뺄셈한다. 5 빼기 1 4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누자. 이렇게. 그럼 약분되고 x가 남고 양수를 음수로 나누면 음수가 되고 4분의 4는 1이 되겠네요. 그럼 x값 1이 이 방정식의 해인 동시에 똑같은 해를 갖기 때문에 x값 마이너스 1은 이 방정식에도 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어요. 해를 알면 집어넣으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럼 집어넣읍시다. 계산만 잘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3하고 가로 사이 곱하기 생략되어 있죠? 2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1 계산 잘 하셔야 됩니다. 플러스 9는 A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거든요. 자 이제 계산 여기가 먼저죠. 곱셈이 먼저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5가 됩니다. 그럼 얘를 곱하면 마이너스 3 곱하기 7이니까 마이너스 21이죠. 마이너스 21 플러스 9 얘를 계산하면 A 값이 나와요. 그래서 A 값은 음수 쪽에 얘는 음수 21 얘는 양수 9니까 음수 쪽의 부호가 크니 마이너스를 쓰게 되고 21 빼기 9 12 네, 이게 정답이다. 자, 그럼 이제 A 값은 구했고요. 이제 B 값은 뭡니까? 그러면 B 값은 아까 우리가 구한 해가 B 값이었어요. 그럼 B는 마이너스 1이겠네요. 이렇게. 그럼 둘을 더하는 겁니다. 따라서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3 이렇게 되겠네요. 네. 괜찮겠나요? 자, 아까 헷갈렸던 유형과 비슷합니다. 해가 나왔을 때는 일단 대입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질문했던 문제만 좀 더 들어가 봅시다. 해가 무수히 많을 때, 해가 무수히 많단 말이 도대체 뭘까요? 이건 사실 여러분이 앞쪽에 있던 문제에서 한 번도 안 풀어봤다는 한번 유형일 겁니다.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무수히 많을 수 있나? 방정식 보통 해가 한 개 아닌가? x 앞에 있는 개수로 나누면 해가 하나가 나오잖아. 근데 해가 무수히 많다는 게 무슨 말일까? 일단은 식을 좀 정리해야 되니까 4와 3과 11을 동시에 없애려면 4, 3, 12의 최종 배수인 12를 곱합니다. 12를 총 3번,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3번 분배합니다. 약분 조심하셔야 되고요. 약분하면 처음 분모에는 약분되고 3이 남죠. 처음 분모랑 약분하고 하면 3이 남고 3 곱하기 3x니까 9x. 이 정도 암산 가능하시겠죠? 부호 마이너스를 쓰고 약분하면 4가 남습니다. 4 곱하기 ax니까 4ax라고 쓰면 되지 않을까요? 숫자와 문자를 곱할 때는 곱셈을 생략하고 숫자를 앞으로 보낸 다음에 알파벳 순서대로 쓰면 저런 모양이 되겠죠. 자, 근데 여기는 조심해야 됩니다.
약분하면 조심할 게 없네요. 약분하면 둘 다 1이 되기 때문에 그냥 분자만 남죠. x 플러스 b 이렇게. 그 다음 x가 있는 동령을 모아야 되니까 x 여기 있고요. x 여기 있고요. x 있네요. 그럼 얘만 이렇게 이항하면 되겠네요. 그럼 9x 마이너스 4ax 마이너스 x는 플러스 b니까 그냥 b라고 씁시다. 자, 이제는 동량 여기 x, 여기 x, 여기도 x, x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x를 모으세요. x끼리 모으는데 동량 처리할 때는 x가 계산되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개수가 계산되죠. 얘 개수 9, 얘 개수 마이너스 4a, 얘 개수 마이너스 1. 이게 b. 좀 더 줄여 써봅시다. 계산이 되는 게 있으니까요. 9 빼기 1은 계산이 되잖아요. 8입니다. 근데 8 마이너스 4a, 이게 4a가 얼마인지 몰라서 아직 계산은 안 되죠. 여기까지 일단 쓰고, x 쓰고, 는 b. 자, 여기까지. 민준 여기까지 했니? 네. 여기까지 했어? 아마 이 다음이 아마 안 됐을 수가 있는데, 이거 일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몰라서. 해가 무수히 많다. 방정식은 보통, 잘 보세요. 방정식 보통 해를 구하려면 x 앞에 있는 개수로 양변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럼 얘랑 이렇게 약분되고 답은 어쨌든 지금 a, b를 모르긴 하지만 이게 답일 거란 얘기죠. a, b 어떤 숫자 들어가면 이렇게 답이 나올 텐데 그럼 답은 한 개잖아. x는 얼마? 답은 한 개. 근데 왜 해가 무수히 많지? 자,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해가 무수히 많은 1차 방정식이 되려면 식의 모양이 다음과 같아야 됩니다. 이런 꼴이 되면 해가 이런 꼴로 만들면 해는 무수히 많아집니다. 방정식이 이런 꼴이 되면 x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으세요. 1 집어넣었어. 예를 들어 0 곱하기 1은 0. 답이 됐잖아요. 해입니다. x에 마이너스 5를 집어넣었어요. 0 곱하기 마이너스 5. 0. 이것도 해입니다. 그럼 이러다 보니까 이런 모양만 만들어지면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이 식은 늘 참이 되니까 결국은 해가 무수히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양수, 음수, 0, 그 다음 소수, 분수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다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답을 결국은 이 모양에 맞추라는 얘기죠. x 앞에 있는 개수를 0 만들면 된다는 뜻이구나. 와, 여기 있는 뒤에 있는 상수도 0 만들면 된다는 뜻이네. 그럼 b값은 정해졌어요. b는 0이라고. 그럼 a값을 식으로 쓰면 됩니다. 8-4a가 0. 식으로 쓰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럼 이걸 만족하는 a값, 암산도 되긴 해. 8 빼기 얼마 하면 0이 됩니까? 8. 사고의 4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8이 됩니까? 그러면 a는 1일 텐데 방정식대로 풀어보면 8이 이렇게 이항을 하죠. 그럼 마이너스 4a는 마이너스 8 부호 반대로 바뀌면서 a값 구하기 위해서 양변을 a 앞에 있는 개수인 마이너스 4로 나누어요. 그럼 약분되고 지워지고 a는 음수분의 음수는 양수가 되고 4분의 2 이렇게 된다. a 값은 2다. 둘을 빼면 2가 정답이겠네요. 2 빼기 0이니까. 자, 해가 x는 마이너스 2인 방정식에서 1을 다른 수로 잘못 보고 a 값을 구했더니 마이너스 6이 나왔다. 1을 어떤 수로 잘못 보았는지를 구하라.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해가 이거였어요. x 값이라는 얘기죠. 이 방정식에서 여기는 1을 여기를 말해줘. 여기 1. 얘를 잘못 보고 다른 수로 봤답니다. 근데 다른 수가 얼마인지 1을 어떤 수로 봤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쟤를 그냥 b로 봤다고 칩시다. 어떤 수 b. 뭔지 모르니까 미지수를 두는 겁니다. 여기 a가 있으니까요. a 말고 다른 문자인 b를 뒀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해를 구했더니 마이너스 6 a 값이 해는 x 값은 마이너스 2인데 그때 상수가 a를 구했더니 마이너스 6이 나왔다. 이 얘기는 이게 a 값이라는 얘기죠, 결국은. 그럼 정리가 됐네요.
x값은 마이너스 2로 바꿔 쓰고 저기는 플러스 1은 b로 바꿔 쓰고 여기는 a는 마이너스 6으로 바꿔 쓰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해를 날았으니까 해 대신에. 그 다음에 저기 플러스 1 자리 대신에는 뭘 잘못 봤다 그랬으니까 b로 바꿔 쓰면 되고 a는 그렇게 구했더니 답이 마이너스 6이 나왔다니까 뭐 a 대신에 마이너스 6을 집어넣어서 식을 다시 한번 써봅시다. 그럼 이렇게 4 가로 x 그냥 x 자리 대신 뭘 집어넣죠? 마이너스 2 플러스 1 자리 대신에는 b 마이너스 2는 6 x 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2 6 곱하기 마이너스 2죠. 양수 함수를 곱하면 음수가 되고 2, 6, 12 그 다음은 a 자리 대신에는 마이너스 6을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그럼 계산이 되는 것부터 먼저 합시다. 분배 마이너스 8 분배 플러스 4b죠. 마이너스 2 이거 계산됩니다. 마이너스 18 좌변을 먼저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10 플러스 4b는 마이너스 18 그럼 얘가 이렇게 넘어가야 되겠죠? 마이너스 12 그럼 4b는 마이너스 여기 없어지고 이 자리에 플러스 반대 보이면 플러스 2 붙으니까요.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8이 남습니다. 계산 잘 될까요? 이 정도? 네, 그 다음은 b를 구하는 거니까 양변을 4로 나눠요. 그럼 지워지고 b에 대한 마치 방정식 풀어봤더니 답이 음수분의 양수, 음수가 되고 약분하면 2가 돼서 b값은 마이너스 2. 결론은 1을 어떤 수로 잘못 봤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로 잘못 봤습니다. 라고 말해주시면 되겠네요. 활용을 해요. 이거 뭐 녹화할 건 아니에요. 해야 되는 방식은 이거 앞으로는 모든 1차 방식 풀이가 다 이런 패턴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미지수를 정합니다. 꼭 우선순위라 말할 수는 없지만 거의 대부분 다 우선순위가 문제를 잘 읽으시고 무엇을 구하라는 쪽에다가 보통 미지수를 둡니다. 근데 구하는데 항상 미지수를 둡니까? 보통 미지수는 x를 많이 두죠. 그럼 구하는데 x를 두나요? 그러면 한 10문제 중에 한 8, 9문제는 구하는데 x를 둡니다. 근데 가끔 한두 문제가 구하라는 쪽에 x를 두게 되면 문제가 어려워지고 다른 쪽에 x를 둔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답을 찾는 게 그렇게 변형하는 문제도 있긴 있는데 보통은 구하라는 쪽에 x를 두시고 문제에 맞게 식을 잘 세우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배웠던 저거 좀 주워주세요. 어디 앞에 떨어진 것 같아요. 자, 문제에 맞게 식을 잘 세우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식 세우는 연습도 굉장히 간간히 해왔으니까. 그리고 그 방정식을 푸세요. 그 마지막에 푼 다음에 그 답이 맞는지 나중에 검사하는 과정,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고, 요 밑에는 뭐냐면 그 미지수를 세울 때 어떤 조건하에서 풀 때는 이렇게 두는 게 좋다라는 건데, 첫 번째, 연속하는 두 자연수를 두시오 그러면 보통 이렇게 둡니다. 연속하니까 1, 그 다음은 2. 12, 다음은 13. 앞에 있는 것보다 뒤에 있는 게 하나 크고 뒤 거보다는 앞에 게 하나 작죠. 근데 보통 음수가 나오는 것보다는 양수가 나오는 게 좋으니까 특별한 말 없으면 이쪽 위주로. 근데 이렇게 세울 때 뭐냐면 구하라는 게 두 개 중에 큰 값을 유독 요구할 때 큰 값, 두 수 중에 큰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렇게 두고 하나는 작은 게 x-1 이렇게 두는 경우도 있고, 연속하는 세 자연수 여기 연속하는 두 자연수 그러면 x 플러스 1 이거 아니면 x 여기다 x-1 이렇게 두시는 거. 연속하는 세 자연수 그러면 여기 x 그 다음은 x 플러스 1 그 다음 연속하니까 하나 더 커야 되겠죠? x 플러스 2 아니면 가운데다 x를 두고 앞쪽은 x-1 뒤는 하나 크니까 x 플러스 1 마지막 가장 큰 수 x를 두게 되면 바로 앞에는 x-1 그 다음은 x-2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이런 것도 특별한 말이 없으면 가운데가 제일 편합니다. 좌우 대칭 형태로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두면 계산이 좀 편해지기 때문에 이게 좀 더 낫고요. 2번, 3번 뭘 말하냐면 연속하는 두 짝수. 짝수는 4 다음에 짝수가 뭐죠? 6입니다. 그렇죠? 16 다음에 짝수는 18. 그럼 만약 앞에 있는 짝수를 x라 두게 되면 뒤에 있는 짝수는 숫자가 2개가 더 큽니다. x 플러스 2. 만약 뒤쪽에 있는 짝수 x를 두게 되면 앞은 x 마이너스 이렇게 두겠죠. 근데 이건 짝수뿐 아니라 홀수도 같은 규칙이에요. 13 다음에 오는 홀수 15,
숫자 차이가 이만큼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짝수든 홀수든 연속한단 말이나 연속하는 두 짝수 혹은 연속하는 두 홀수 그러면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식을 쓰면 되고 연속하는 세 홀수 그러면 네, 얘가 제일 나아요 사실은. x 플러스 2, x 플러스 4 2씩 커지고 가운데 x 그럼 앞에는 하나 2 작은 x 마이너스 2 뒤는 2 큰 x 플러스 2 가장 큰 수 x를 두게 되면 그 앞에는 짝수는 홀수는 x 마이너스 2 그 다음은 x 마이너스 4 가운데가 제일 낫습니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이렇게 숫자를 조건에 잘 맞춰 문제에 잘 맞게 저렇게 연속적으로 나오는 자연수나 혹은 홀수 짝수 문제 나오면 이렇게 미지수를 잡고 이제 시작해라 라는 거죠. 읽어보시면 이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잘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한번 씩 세워보시고 크게 어려워 보이지 않으니까. 그 다음 여기인데 거리속력 시간인데 이건 상당히 중요하죠. 거리속력 시간은 공식 자체도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공식이고 그러니까 이 공식을 다 외우기 귀찮으니까 우리는 이제 이 그림을 기억한다고 그랬죠. 거속시, 거리는 그러니까 이 세 개 중에 두 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인데 거리를 모르고 속력 시간을 알면 속력과 시간을 곱했을 때 거리를 구해지고 속력을 모르게 되면 시간분의 거리로 속력을 구할 수 있고 시간을 모르는데 거리와 속력을 알면 속력분의 거리로 시간을 구할 수 있다라는 이 관계식을 통해서 근데 여기는 조금 잠깐 필기가 좀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거리 속력 시간에 관련된 활용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빠르게 첫 번째 일단 식을 잘 읽으세요. 두 번째 필요하면이야. 이 2번은 꼭은 아닌데 필요하면 적당한 그림을 그리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적당한 그림을 그린다. 선생님 저 그림 잘 못 그리는데요. 저 미술 잘 못해요. 나도 미술 못해요. 여기서 말하는 적당한 그림은 풍경화나 정물화를 그리라는 게 아니고 그냥 문제 조건에 맞는 적당한 표현을 하라는 거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 그걸 가지고 거리 속력 표를 만듭니다. 이렇게 이 표를 만들어요. 거리 줄여서 속력 시간 이 표를 만들어서 이 세 칸에 뭔가를 채워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세 칸 중에 순서와 관계없이 어딘가에 첫 번째는 내가 구하라는 미지수를 구합니다. 거리를 구하라면 거리의 미지수를 두시면 되고요. 시간을 구하라면 시간의 미지수 x를 두시면 됩니다. 일단 미수로 한 칸을 채우세요. 그럼 세 칸 중에 나머지 한 칸은 숫자로 채우시면 됩니다. 숫자요? 문제 조건에 나와 있을 겁니다. 보통은 속력이 잘 나옵니다. 속력이 몇 킬로미터일 때라고 나와요. 그럼 그 숫자 쓰시고 마지막 세 번째 공식을 통해서 나머지 한 칸을 채우시면 됩니다. 세 칸 중에 한 칸은 미수, 한 칸은 숫자, 나머지 한 칸은 표현한 두 개를 가지고 나머지 한 칸은 공식을 잘 메워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네 번째 방정식을 세우시고 그런데 방정식을 세우시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쭉 알고 있는 대로 문제를 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2단계, 거리 속력 시간은 2단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관련된 문제를, 거리 속력 시간에 관련된 문제를 하나 해봅시다. 여기. 책에도 표를 그려놨는데, 이건 책은 가로로 그려놨는데요. 가로나 세로나 상관없습니다. 자, 합니다. A와 B를 왕복해요.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근데 갈 때는 시속 20으로, 올 때는 시속 30으로. 총 3시간이 왔다 갔다 총 3시간 걸렸답니다.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그림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그림이라는 게. 근데 이걸 꼭 그려야 됩니까? 이걸 안 그려놓으면 문제 풀 때마다 자꾸 이게 문제를 쳐다봐야 돼요. 가만히 있어봐. 아까 속력이 뭐였더라? 근데 이게 정리해놓으면 그냥 그림만 보고 이제 문제를 풀어도 되니까요. 그리고는 이거 표. 거리 속력 시간표. 거리 속력 시간. 근데 지금 상황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A에서 B로 갈 때, 다음 B에서 A로 올 때,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이에요. 거기에 맞게 각각, 아까 말씀드렸죠? 세 칸 중에 한 칸은 미지수. 뭘 구하는 문제죠? A와 B 사이 거리. 그럼 거리에다가 미수를 두시면 돼요. A에서 B까지 거리가 X. 그럼 B에서 A까지 거리는? 이것도 X. 어차피 이 거리나 같은 거리일 테니까요. 방향만 틀리지 거리는 똑같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칸은 숫자. 나머지 한 칸이 뭐냐면 속력과 시간 두 개 중에 어느 한 칸에는 숫자를 집어넣으라는 뜻이에요. 숫자? 3시간? 아니에요. 3시간? 여기 3시간, 3시간. 안 맞잖아. A에서 B로 갈 때 3시간, B에서 A로 갈 때 3시간이라는 뜻이 아니고 왕복하면서 총 걸린 시간이 3시간이지 각각 몇 시간이 걸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요? 여기 속력이 잘 나왔네요. 속력이 잘 나왔잖아요. 갈 때 시속 20, 올 때 시속 30. 나머지 한 칸 이제 뭐 하시라고요? 공식으로. 시간을 구하는 공식은 거속시 공식. 이게 시간 칸이죠? 시간을 구하려면 속력분의 거리. 그럼 A에서 B로 갈 때 걸린 시간을 구하려면 A에서 B로 갈 때 속력분의 그때 거리 20분의 X. 여기는 30분의 X가 되겠죠. 여기서 방정식이 나와야 됩니다. 네, 이쪽 시간 줄에서 방정식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갈 때 걸린 시간은 20분의 X, 올 때 걸린 시간은 30분의 X. 총 걸린 시간 3시간? 둘의 시간을 합치면 3시간이 된다는 뜻이구나. 괜찮습니까? 무슨 말이지? 근데 혹시 3시간이 아니고 3시간 30분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럼 단위를 맞춰야 됩니다. 단위 어디다 맞춥니까? 그러면 단위는 속력의 단위에 전부 다 맞춰야 됩니다. 시간의 단위는 시입니다. 시. 그럼 분은 시로 바꿔야 돼요. 그럼 3시간 30분은 3시간 플러스 30분, 60분의 30분, 2분의 1시간. 그래서 얘는 3분의 2분의 7시간 이렇게 바꿔놔야 됩니다. 아셨죠? 지금 단위도 시속이고 여기도 시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어렵지 않게 그냥 숫자를 잘 쓰시면 됩니다. 양변에 20과 30의 최종배수 60을 곱합니다. 그럼 60을 3번 분배하는 거죠. 여기 이렇게 분배하면 약분되고 3x 더하기 여기 분배하면 약분되고 2x는 곱해야 됩니다. 안 곱하면 안 돼요. 180 합치면 5x는 180 양변을 이렇게 5로 나누게 되면 약분되고 5로 약분하면 36 따라서 x는 36 x가 뭐죠? 그러면 A에서 A와 B 사이의 거리 단위는 킬로미터. A와 B 사이 거리는 36km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농도 문제는 다음에 할 테니까요. 집에 가서 과제 하실 때 여기 농도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까지를 뒤에 아마 맨 마지막에 농도가 나올 겁니다. 여기 농도 나오죠. 원가, 전가 이런 거 좀 헷갈리실 겁니다. 다 설명할 수 없어서 일단 일부를 설명했는데 거리 속력 시험 문제도 굉장히 유형이 여러 가지예요. 아마 이쪽 파트는 지금까지 여러분 배우신 파트 중에 제일 어려우실 겁니다. 식수하는 거 너무 힘들고 아마 문제 중에 상당히 많은 어떤 페이지는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페이지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자꾸 집에서 고민하는 것, 혼자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실력이 자꾸 늘어가는 거니까 과제는 여기 1039번까지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절로 넘어가서 일단 풀도록 할게요.